안녕하세요. 이슈다바 추봉기입니다. 오늘은 좀 색다른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세계적인 동기부여 연설가 닉 부이치치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닉 부이치치는 신앙과 생명 존중에 기반한 새로운 은행을 설립했다고 합니다. 자신과 의견이 다르면 배척하고 보이콧하는 캔슬 컬처, 즉 취소 문화의 극복을 위해서라고 하죠. 부이치치는 유전 질환으로 두 팔과 오른쪽 다리가 없이 짧은 왼발만 지니고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그는 좌절하지 않고 기독교 신앙의 뿌리를 둔 생명 존중과 낙천성을 통해 신체적인 어려움을 이겨내고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힐링, 생명의 숭고함을 전하고 있는 삶에 대한 동기부여 연설가로 유명하죠. 전 세계 순회 강연을 통해 수백만 명에게 자신의 삶에 충실하도록 강력한 동기를 부여해온 그는 지난 2013년에는 한국 SBS 힐링 캠프에 출연해 한국인들에게도 스스로 한계를 정하지 말라, 나는 날마다 새로운 것에 도전한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한 바 있었습니다. 이런 부이치치가 마주친 것은 신체적 난관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직장이었던 은행에서 석연치 않은 이유로 쫓겨나는 듯 해고됐고 엄혜성 거짓 기사의 공격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욱 심한 것은 집으로 수류탄까지 날아들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 모든 것은 그가 낙태를 반대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부이치치는 최근 에포크 TV 탐사보도 프로그램인 크로스로드에 출연해 그동안 일하던 은행에서 사전 경고 없이 해고됐고 신용카드와 직불카드도 동결됐고 은행 측은 나를 고객으로 평가했고 완전히 관계를 단절했다고 말했습니다. 그가 이런 대우를 받는 것은 자신이 설립한 지체장애인 지원단체 사지없는 삶 소속의 한 이사로부터 단체 명의로 낙태 반대 의사를 공식적으로 표명하면 좋겠다는 제안을 받은 뒤였습니다. 부이치치는 단지 제안을 받았을 뿐 어떤 입장도 표명하지 않았음에도 온갖 시달림을 받았다고 합니다. 부이치치는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최근 태아의 살 권리를 존중하는 은행인 신생명은행을 공동 창업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대부분의 미국 은행들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따라 미국 최대 낙태 시술 클리닉에 기부하고 있다며 신생명은행은 종교적인 영리단체이며 낙태 자금을 대지 않는 은행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이 은행은 우리의 신앙에 따라 순이익의 50%를 성경의 가르침에 부합하면서 신의 뜻을 행하는 유대 기독교 계열의 비영리 단체에 기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여기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 CSR이란 기업이 전통적인 경영 목표인 이윤 추구를 위한 생산 및 영업 활동을 하면서 동시에 환경 경영, 윤리 경영, 사회 공헌과 같이 지역 사회와 사회 전체에 이익을 줄 수 있는 활동을 병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부이치치는 최근 트렌드인 ESG, 즉 환경, 사회, 지배구조 경영에 대해서도 한마디 했습니다. ESG 경영이 도입되면 민간기업이 특정 개인을 상대로 환경 친화적인지 아닌지에 따라 서비스 제공을 거부하는 현상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배기량이 큰 터보 엔진 장착 차량을 예를 들어 환경에 해를 끼치는 차량 소유자는 2등 시민으로 분류된다. 탄소 배출권과 관련이 된다. 그 사람이 환경에 끼치는 해악의 정도에 따라 분류되고 신념과 소비 패턴에 따라 사회적 관계가 평가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동기부여 연설가인 부이치치는 무엇 때문에 ESG 경영을 배제한 은행을 설립했을까요? 지난 1월 세계경제포럼 WEF는 올해 의제로 비즈니스의 새 정의를 선정하고 ESG 지표를 기업 성패를 가를 요소라고 발표했었습니다. WEF 창립자 겸 회장 클라우드 슈바프 역시 세계 경제를 주주 자본주의에서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로 전환해야 한다며 그 핵심 도구로 ESG 지표를 제시했습니다. 이해관계자는 주주뿐만이 아니라 기업과 직간접적으로 이해관계에 있는 개인, 단체, 소비자, 노동자, 하청업자, 협력사 등 모두를 가리킵니다.
결국 기업 운영에 어떤 시기든 영향을 받는 정부와 사회까지 포함하는 것이죠.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는 주주의 이익만이 아니라 이해관계자의 공익을 추구하는 자본주의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기업이 소유주나 주주의 것이 아니라 모두의 것이라는 의미로도 풀이가 되죠. ESG 지표는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핵심 수단이죠. WEF는 작년 9월 ESG 지표에 기반한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평가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환경 지표는 온실가스 배출, 토지 사용 규모, 물 소비량, 대기, 수질 오염 등을 반영하고, 사회적 지표는 연령, 성별, 인종 혹은 그 밖의 다양성에 따른 임금 격차 발생 여부, 직장 내 차별, 괴롭힘 사건의 발생 건수, 직원에 대한 건강, 웰빙 프로그램 제공 여부와 직원 참여도, 지역사회에 대한 투자 등을 고려하고, 지배구조 지표는 성별에 따른 임직원 비율, 이해관계자의 참여율, 각 사회적 그룹을 대표하는 직원의 비율 등에 따라 평가합니다. ESG 지표는 단순한 근거에만 머물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커 보입니다. WEF는 향후 은행과 투자자들의 투자 결정에 ESG 지표에 따른 기업 평가가 고려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발맞춰 ESG 경영을 강조하는 미디어 홍보와 금융기관의 연구 보고가 발표되기 시작했습니다. 투자 자문 회사인 올리스타우스 왓슨 WTW는 20여 개국 170명의 이사진을 인터뷰한 결과 유럽과 북미에서 임금 형평성이 주된 관심사라고 발표했습니다. WTW는 유럽 회사에서는 이사진이 경영진에게 이익률 상한선을 설정하고 ESG 경영과 지속 가능한 경영에 우선 투자하도록 해 회사의 장기적인 가치를 높일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WTW는 또한 ESG 지표가 우수한 기업은 금융업체로부터 우선 투자, 더 낮은 대출 이자, 지속적인 자본 유입 등의 혜택을 볼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미국 정권거래위원회 홈페이지에 실린 ESG 지표에서도 비슷한 평가 기준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정권거래위원회 ESG는 환경지표로는 기후변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회사의 요인, 예를 들면 에너지 사용 혹은 오염물 배출을 지표로 반영하고, 사회지표로는 다양성, 포용성, 인권, 특정한 신념 기반 여부, 전 세계의 직원과 소비자, 거래업자의 건강과 안전에 미치는 영향 등 회사와 사회 사이의 관계를 반영하고, 지배구조 지표는 투명성, 규정 준수, 윤리성, 주주의 권리, 이사회 구성 등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나스닥은 이미 성별, 인종, 국적 외에 성적 지향성까지 고려해서 고용 인원에 할당제를 부과하는 다양성 규칙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미국 싱크탱크인 헤리티지 재단의 경제정책 선임연구인 데이비드 버튼은 나스닥의 규칙은 사회적 정의와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개념을 담고 있다. 이 규칙이 확대되면 임금, 소득, 고용이 감소해 미국인의 생활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헤리티지 재단은 정치, 경제, 외교, 안보 정책을 연구하는 보수 성향의 연구재단으로 개인과 기업의 자유, 작은 정부, 미국의 전통적 가치관을 강조합니다. 자유를 강조하는 미제스 연구소의 연구원 헌터 헤이스팅스와 피터 클라인은 현재 미국과 유럽의 기업 경영 환경이 ESG뿐만 아니라 다양성, 형평성을 반영하지 않으면 대체가는 정실주의로 흐르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두 연구원은 자유로운 시장에서 자발적 교환을 통해 소비자의 요구를 충족하는 것에서 이탈해 정부의 지시와 특정한 흐름과 기대에 맞추려는 쪽으로 움직이고 있다며, 모호하고 비용이 많이 드는 비시장적 행동이자 특정 지표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기업들이 깨어난 경영을 광고하고 내부 교육을 하면서 기존 경제 질서를 파괴하는 형태를 보이고 있고, 기업의 비경제적이고 반자본주의적인 행동의 근원인 기업 인사관리 부서에까지 그람시의 긴 행진이 도달한 것으로 여겨진다고 말했습니다. 안토니오 그람시는 과거 이탈리아의 정치인이자
이탈리아 공산당을 세운 인물입니다. 사람들이 종교적 신념, 신앙을 가지고 있는 한 합법적으로 통치하고 있는 정부를 전복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파악하고 무산계급혁명은 종교, 도덕, 문명의 전복에서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었죠. 그람시는 서구 사회를 내부에서 전복하기 위해 훗날 사회주의자들에 의해 기관들을 통한 긴 행진으로 명명된 지위 쟁탈 투쟁을 벌여야 한다고 주장했었습니다. 지금 전 세계는 엄청난 비경제적, 반자본주의적 도전을 맞고 있습니다. 과연 ESG 지표가 기업 경영에 있어 앞으로 어떻게 전 세계의 판도를 바꿔놓을지, 그 판도가 과연 윤리적으로 맞는 것인지, 그리고 세계 산업과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는 것인지 우리는 많은 고민을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 댓글,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지인들과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